오늘 피그마 디자인 시스템 세션의 패널 토크를 진행할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크의 주제는 디자인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성숙한 디자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글로벌 완성차 모바일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의 어떤 플랫폼 조직 또 다양한 기업을 상대하는 디자인 에이전시 관점까지 서로 다른 스케일과 맥락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온 리더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론보다 좀 이론이나 어떤 정의보다는 실제로 부딪힌 문제 또는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패널분들 소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아랑 그룹장님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인포 모바일 개발팀에서 모바일 디자인 그룹 맡고 있는 유아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듀오톤의 송병영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자인 에이전시 UX UI 전문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는 송병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지영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에서 플랫폼 디자인 팀을 맡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들이 좀 빠르게 끝나서 패널 토크를 좀 천천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게 시작해 볼 텐데 제가 가벼운 질문이라고 드렸지만 상당히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송병영 대표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잘 쪼는 성격이 아닌데 이거 좀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적어온 걸 토대로 참고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뭐 제가 쓴 거니까 커닝은 아니에요. 저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범용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말보다는 시각 언어? 어차피 저희가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성하거나 하는 데 있어 갖고 만드는 다양한 언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앞에 이제 계시는 인하우스 입장보다는 에이전시 입장이다 보니까 질문도 그렇더라고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디자인 시스템에 이러길래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수주를 받아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이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구축 설계 쪽에 조금 포커싱이 많이 돼 있다. 보통 아파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코스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조직을 줄여야 되는데요. 관리를 편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진단을 내려드리고 설계를 하고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인하우스 분들의 운영에 이제 포커싱된 진행을 하게 되신다고 좀 봐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시각 언어라는 이제 단어가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유아란 그룹장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질문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송병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어느 정도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디자인 시스템은 그 조직의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그냥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좀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저희는 하나의 서비스에 이제 세 개의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마이현대, 마이제네시스, 기아앱 이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세 가지 브랜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목표였고 그래서 이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적은 인원으로 좀 이런 양질의 품질을 좀 관리를 브랜드별로 할 수 있고 좀 오류 없이 이런 브랜드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을 좀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하게도 이제 일하는 방식과 언어라는 맥락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영 팀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여기어때 디자인 시스템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뭐 A/B 실험이라든지 달에도 여러 가지 피처를 이제 배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의사결정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저장소.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을 할 때도 같은 판단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규칙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세계 이제 다른 조직들이 대기업 그리고 에이전시 그리고 빠르게 이제 그 운영되는 스타트업 각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디자인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일관성 항상 말씀해 주셨고 그런 두 가지를 잡으면서도 퀄리티는 꼭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조직이 디자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좀 들여다보면은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은 라이브러리 단계 남아 있으신 고객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성숙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각각의 이제 그 리더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유아란 그룹장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성숙한 디자인 시스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성숙한 디자인 시스템이라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각자 그 회사에서 조직에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 시스템의 목적이나 목표가 다 다를 것 같아서 이거는 케이스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디자인 시스템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목표와 목적에 부합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현재 조직에서 잘 그 디자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를 좀 파악을 한다면 그때가 이제 성숙한 디자인 시스템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잘 들었고요. 그 김지영 팀장님 먼저 해볼게요. 저희 안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제 조직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그게 성숙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실제로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조직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받쳐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에 시스템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 뭔가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또는 협업자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구조에 기대는 구조 그게 성숙한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병영 대표님. 네. 사실 디자인 시스템 하시는 이유가 잘 쓰려고잖아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쓰는 사람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만드는 사람이 고려를 안 하고 잘 만들려고만 되게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답안지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거 갖다가 쓰시면 돼요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성숙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설계적인 측면보다는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게 꼭 엄청 디테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잘 쓰여지는 거는 뭘로 판단을 할래? 같은 게 당연히 기업 입장들에서 필요하실 거예요. 잘 쓰여지고 있대요라고 하면 그게 뭐야라고 하실 테니까 수치로 얘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준수율이라던가 재사용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검증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운영이나 표준, 유연성을 지키면서 또 통제가 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로 쓰게끔 하는 게 아니라 쓰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이제 유열한 그룹장님께서는 어떤 목적, 뭐 각기 다 비즈니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약간 성과랑도 이제 맞물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 시스템의 고도화를 얘기할 때 컴포넌트, 토큰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자산과 어떤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이제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 철학,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사결정 가이드 중에 어떤 쪽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에셋을 잘 만드는 것과 또 이제 우리 디자인의 철학이나 원칙을 지키는 것들 중에 어떤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김지영 팀장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초기에는 자산 레벨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쓸 수 있는 게 있어야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도 뭐 일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혹은 뭐 성과랑도 좀 연관이 있지만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팔로우하면서 이건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막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업자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어떤 통과해야 되는 뭔가 관문이나 뭐 절차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버든이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런 컴포넌트 모음집, 잘 만들어진 컴포넌트 모음집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판단 레벨을 좀 더 강화하는데 요즘엔 힘을 쏟고 있고, 그러다 보니 투트랙으로 자산 레벨에서는 베리언츠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유연한 구조를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뭐 원칙 레벨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조금 더 내로우 다운 하면은 컴포넌트 레벨에서도 뭐 이 컴포넌트는 정확하게 이런 역할이고 여기까지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여기 이후로는 책임을 못 집니다 하는 역할을 좀 더 정의하는 거, 그런 거에 좀 더 요즘에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병영 대표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자산 대 거버넌스 요거에 어디가 더 중요하냐 같은 느낌은 아마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같은 문제라기보단 이 디자인 시스템 도입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한테 학습해야 돼, 이러면 안 돼, 학교 다닐 때 손 들고 길 건너가, 이런 레벨의 거버넌스였다면 대학생한테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하지만 알고 있는 규칙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학교 시간은 언제부터고 숙제는 언제까지 돼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시기별로의 그 어느 파일을 더 많이 두느냐는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이 브랜드 관점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브랜드는 어떤 이미지상이 이제 좀 느껴지는, 두리뭉실하진 않지만 되게 시스테믹하진 않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펑셔널 해야 될 거고 디테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스템 도입 시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계속 그 과정을 면밀히 케어를 해주시지 않으면 한 번 만들어 놓은 디자인 시스템으로 끝까지 간다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한한 그룹장님. 네. 저도 두 분 의견에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초기에 디자인 시스템은 우선 자산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성숙기 시점으로 도래를 했을 때는 사실 이 디자인 시스템의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디자인 원칙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산의 고도화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일단 디자이너들이 뭔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거를 좀 피그마에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그 자산을 고도화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의 방향성을 그 디자인 시스템에 좀 투영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그마에서 이제 디자인 라이브러리 어널리틱스라는 이제 그런 어널리틱스가 있고, 또 API를 제공해서 유연하게 좀 지표들을 좀 뽑아볼 수는 있긴 한데, 여기 이따가 프로덕트 PM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꼭 얘기해서
더 발전된 어떤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공통적으로는 다 이제 초기에는 에셋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과 판단 또는 어떤 의사결정 관점에서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첨언드리자면 이제 작년 컨피그였나요? 거기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 시스템이랑 우버 디자인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누군가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굳이 가둘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연성을 줄 때는 또 유연성을 주면서 더 이제 밸류가 있는 곳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장 조금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통제와 자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잡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송병용 대표님 통제와 자율성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네, 아마 아까 앞서 이제 세미나 진행하셨던 얘기 들어도 아마 공통적으로 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커질수록 제품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점점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그럼에도 통제를 아무리 잘 만든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맨날 새롭지 않다라는 그런 베리어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요거는 저는 좀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각 회사별로 집안 사정이 다르십니다. 예. 그 집안 사정에 다르다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구 사항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명확하게 제일 처음에 진행하실 것 같은데 리퀘어먼트 분석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선 이게 필요한데 왜 쓸데없는 맨날 토큰을 만들고 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버튼에 알값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막 약간 그거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건가요? 약간 이런 식의.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무래도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모스코 방법론을 통해서 요구사항 분석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떤 게 머스트냐, 통제력을 강하게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들은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건 지금 검토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거는 뭐 특정 어느 법인만의 상황이다. 그러면은 확장하기가 좀 어려우니 일단은 반영을 안 하겠다. 뭐 약간 우선순위 검토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디자인 시스템이 다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마케팅 부서가 디자인은 써야 되는데 디자인 시스템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물어보기엔 규모도 작고 아직까지 기업 내에서 디자인 시스템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 회사는 저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현차도 5명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디자인 시스템은 커먼으로 한번 배포가 되면 각 서비스 자체 운영팀에서 개선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제가 일전에 네이버 있을 때도 약간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른 케이스들이 무수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집에선 통제인데 저 집에선 통제가 아니야. 이런 것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오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은 그 집안에서 제재를 좀 이렇게 조율을 잘 하시는 어떤 중재자. 예, 그래서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이 있다라고 하면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많은 큰 기업들 만나보면 디자인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다고 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네. 근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중심이에요. 모든 디자인 소통의 중심이 되는 그런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팀 또는 조직 이런 부분부터 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유한한 그룹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도 사정이 특수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는 서비스이고 이제 브랜드가 3개이다 보니 이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나 서비스에 이제 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들만 일단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스트릭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화면에 대한 자유도가 높거나 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고 싶을 때 조금 그런 화면들에서는 그 자유도를 좀 높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지영 팀장님. 저희 집은 되게 자유롭고 빠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통제가 시스템 힘을 약하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자율성을 준다라기보다는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라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뭐 당연히 저희도 일관성 높이고 싶고 하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을 사용할 건지 혹은 어떤 컴포넌트를 써야 할 건지 판단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을 오히려 제공하는 쪽으로 자율성을 드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통제라는 게 사실 워딩조차도 약간 거부감이 조금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통제라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에 가질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바운더리 안은 조금 더 견고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아마 듀오톤 발표였나요? 거기서도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식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그래도 좀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그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좀 이 지점이 가장 힘들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겪는 거는 설득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떠세요? 그 유아랑 그룹장님,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사실 또는- 구축만 할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를 논의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산출물 관리와 이제 품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디자이너의 효율성 중심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사실 저희도 이제 조직의 한 일부분이다 보니 디자이너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 산출물이 이제 개발 직전에 산출물이기도 하고 뭐 개발의 보이스를 뭐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설득하고 서로 디스커션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팀 동료들에게 좀 설득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해시킬 때 그럴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김지영 팀장님도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뭐 저희도 구축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구축했을 때 다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익스펙테이션 맞추는 부분.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발이나 디자인 뭐 QA 분들한테 사전에 설문지를 돌리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초반에 이 시스템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가 그 부분 세팅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운영하면서 엄청 많은 이제 이슈들이 쏟아지는데 시간상 한정된 리소스로 그것을 모두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니까 시스템은 너무 느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저희는 트리아지라고 하는 회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트리아지에서는 한 주간 쏟아진 시스템 이슈를 다 이제 소위 말해서 나래비를 시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이슈는 UX 디자이너가 시스템 가이드를 따라야 해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스템이 이거는 기간 내에 팔로우 해줘야 돼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 정리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해보니까 물론 부담감도 많이 줄긴 했지만 이게 진짜 완전히 이제 우리 하는 프로세스에 시스템이 좀 붙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사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아파서 오신 고객사들을 이제 대응을 하려다 보면 기존 레거시가 제일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저희랑 만날 때 새로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요. 디자인 시스템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그룹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구축이 제일 쉽습니다. 이 하얀 캔버스 위에 세팅하는 게 이 약간 홋카이도 눈밭을 막 뛰어가는 발자국 만드는 것 같은 쉽네. 아무 데나 뛰어가도 내가 가는 길이 되네. 이런 느낌인데 대부분 디자인 시스템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쓴지를 아마 지금 앞선 강의들 같은 거 보면서 느끼셨을 텐데 대규모 기업들밖에 없어요. 커버리지가 넓은 곳에서 더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죄송하지만 소규모 사이즈라든지 제품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개인기로 해도 돼요. 예, 그냥 뭐 개발자 옆에 가서 바로 만들어주세요 해도 크게 이슈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규모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서 소위 내가 어떻게 매번 매뉴얼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이 자동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시스템 이슈일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잘 되려다 보면 그 레거시,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새로운 거 만들어서 가면 그거는 기존에 이렇게 해서 못 바꿔요. 네, 그거는 개발이 안 돼요. 뭐 약간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가 매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조합해 보면은 초기의 방향성이나 또 설득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설득할 때 팁 같은 거 있나요? 특히 이제 개발 조직에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컨벤션 맞추는 것들, 뭐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하는 과정들이 어떠셨나요? 그 개발 조직이나 또는 프로덕트 조직들이랑 같이 뭔가 일을 할 때, 네, 유아란 그룹장님. 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아. 예. 타 팀과의 어떤 설득이나 이제 소통에 있어서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팁이요. 네, 어떻게? 사실 계속 얘기하고 제 의견과 관찰하고 서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뭐 특별한 사실 팁 같은 거는 없고 계속 얘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김지영 팀장님께서는 트리아지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주간 우선순위 나열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피그마 같은 이제 도구가 디자인 시스템을 좀 가속화시키는 순간 오히려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언제라고 좀 보시나요? 김지영 팀장님.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가속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컴포넌트를 만들 때나 베리어블로 어쨌든 시각적인 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같은 거를 해결하고 싶을 때 모두가 다르게 만들게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가속기가 되는 것 같고 네 그게 조금 지나면은 당연히 한계도 조금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오늘 뭐 슬롯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슬롯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 개발에서는 되게 유연한 구조로 열어두는 항목을 정의해둘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피그마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 그렇게 하려면 결국 디태치를 해야 되는 부분, 뭐 또는 뭐 A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B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 실제 개발에서는 A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특정 프로퍼티만 B에서 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피그마 네스티드 시키는 순간 그 모든 프로퍼티를 다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뭐 부분에서 피그마라는 툴 자체에 디펜던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필요한데 뭐 플러그인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피그마 업데이트를 약간 기다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지 간에 제품과의 일치성인데
프로덕션 코드라는 건 사실 UI를 그리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API 입혀서 뭐 데이터 연결하고 또 각 조직마다 되게 컨벤셔널한 코드라는 게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피그마가 정말로 일치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맞추는 작업 그런 게 조금 한계면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굳이 피그마라는 툴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툴이 디자인 시스템을 완성해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천 구조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 조직에서 해내야 할 몫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목이 죄송합니다. 네, 슬롯을 빨리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으로는 송병영 대표님. 네, 뭐 너무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피그마가 거의 뭐 지금 탑이죠. 플랫폼 통합을 거의 이뤘다라고 할 수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넘어갔는데 제가 그 시기는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피그마가 좀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적인 이슈라기보단 기존 레거시가 아까 제일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이너가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뭐 포토샵으로 저는 UI를 만들던 시대였다기 보니까 스케치를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스케치를 쓸 때만 해도 피그마의 중요성을 잘 못 느꼈었어요. 왜? 이미 벡터 기반이고 잘 되고 있는데. 근데 피그마로 딱 넘어갈 시기가 콜라보 때문이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비용 같은 것들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긴 했는데 아까 지영 팀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발은 다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이 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피그마로 넘어갔을 때 다른 툴로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피그마에서 밖에 안 돼. 근데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안들이 보통의 집안들이 아니실 거예요. 글로벌로 수백 천 개의 이제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레거시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는 콜라보의 환경이 안 된다거나 클라우드 환경을 못 열어준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를 계속 이어받는 느낌. 그래서 아직도 XD를 쓰시는 메인 툴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팀이라 그래서 피그마가 좋다더라 해서 먼저 막 도입을 해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막 지금 뭐 체크 디자인까지 나와가지고 검증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들은 저 과거 한 10년 전 같은 세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부의 조직과 싸우게 돼요. 개발자분들한테 전달할 때 제플린이 주세요. 예. 그래서 굳이 피그마로 만든 걸 제플린으로 또 뜹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일하지라는 생각을 해봤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다 보니까 이 만만치 않은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들 한 명 아무렇지도 않게 인비했다가 나중에 이만큼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이슈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시점을 같이 좀 맞물리게 하면서 너무 갭이 차이가 안 나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한한 그룹장님. 네. 사실 피그마가 디자이너의 업무의 환경과 질을 엄청 높여준 거는 사실이고,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 뭐 포토샵, 뭐 스케치, 그리고 뭐 제플린 요 세대를 다 거쳐서 진짜 옛날에는 뭐 PPT에다가 디자인 가이드까지 치는 그런 옛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말 디자이너들이 본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그마 자체도 이제 툴이다 보니 사실 의존도도 너무 높아지고 사실 우리 회사의 핏에 맞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좀 뭐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제약적이고 그래서 기존에 올라와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 않아서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개발해서 쓰는 그 비용이나 코스트가 사실은 엄청 나거든요. 기존 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유지 보수해야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커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피그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뭔가 더 한계를 더 만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 툴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제가 좀 더 일에 좀 효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씩은 이렇게 툴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툴에 많이 의존되는 그런 현상은 또 가끔씩은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이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 짧게 2, 3년 뒤에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또는 이제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그 다음 성숙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특히나 이제 AI와 이제 뭐 자동화, 요즘은 디자인 개발 통합,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병영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도 한 2, 3년 전에는 미래였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피그마가 2, 3년 전에 하고는 뭐 상장도 하셨지만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기점으로, 컨피그 기점으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계속 얼마나 이 도구가 정교하게 설계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 시스템도 얼마나 발전하느냐. 저는 그 느낌보다는 지금 시기에 이게 맞아 같은 거라고 보는데, 피그마가 지금 체크 디자인에 이렇게 조금 더, 아마 오늘 개발자분들 오셨으면 더 환영할 만한 얘기셨을 것 같은데, 점점 더 이제 코드 베이스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까지 지금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피그마가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조사해 보면 감히 가설을 하겠지만 PPT 변환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뭐랄까요, 좀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특성상 이 모두가 협업해야 되는 도구들을 이 피그마 툴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피그마의 가장 큰 장점. 도구의 어떤 기능적인 느낌보다 콜라보가 정말 중요한, 그거가 뭐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지금 체크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얼마나 잘못했는데 요건 내가 다 바꿔줬어, 이제 검수 끝났어. 그게 지금 로컬 베이스라고 하면 이거를 보고를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접근성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버튼 한번 눌렀더니 해당 디자인은 뭐 현차 디자인에 부합합니다. 이게 내가 검수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게 체킹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쓰고 있고 얘는 잘 안 쓰고 있어요 하는 게 뭐 GA 같은 느낌처럼 나와줘야 결국에는 상위 보고했을 때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버려야 됩니다가 설득력을 더 갖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이제 확장성까지도 이제 커버리지 하는 좀 게 마무리를 하자면 네, 상위 보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의 단축, 그거에 대한 설득 자료. 네. 네. 네, 데이터 기반의 유아란 그룹장님도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고 더 성숙해질 거라고 보시는지. 저도 대표님 말씀에 아주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상위 설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니즈를 느끼고 있고, 사실 지금은 잘 정리된 디자인 시스템이 사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한 2, 3년 뒤에는 사실 이 디자인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트렌드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이 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AI가 발전하면서 사실 이런 디자인 에셋들은 지금보다 더 쉽게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자인 시스템이 디자인 방향이나 이제 판단 기준을 좀 담을 수 있는 좀 그릇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지영 팀장님. 뭐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붙이자면 뭐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어진 시스템 그거 자체를 약간 성숙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는 기준 자체가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는가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프롬프트로 코드를 작성한다처럼 저는 프롬프트로 디자인하는 시대가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면을 그려야 될 거 같잖아요. 게다가 뭐 버튼, 뭐 인풋 이런 것들이 우리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화면을 어떤 식으로 적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마크다운으로 표현해 줄 건가? 뭐 유세이지는 어떤 식으로 코드가 읽기 쉽게 할 건가? 그리고 뭐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어느 시점에 탈락시키고 편입하도록 뭐 알려줄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다음의 성숙화라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AI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을 지금은 우리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지만 좀만 지나면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우리의 잘 내려놓은 정의서를 잘 읽어서 아웃풋을 내는 거에 더 이제 포커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디자인 시스템이 더 앞으로도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수백 명의 이제 분들이 앞에서 저희를 바라봐주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1,000명 이상의 이제 분들이 보고 있는데 리더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유아랑 그룹장님부터 한번 조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는 그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고 현재 그런 디자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 초기에 우리가 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을 쓰고 있는 그 개발이나 디자이너, QA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랑 한번 딥다이브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시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이 디자인 시스템을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으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사실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풀어갔던 그냥 과정일 뿐이라서 여러분 내부에서 뭐 알맞은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화와 소통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김지영 팀장님. 뭐 저도 뭐 비슷한데 그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 혹은 라이브러리를 완성하는 것에만 너무 목표를 두지 마시고 사실 그 이후에도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매일매일 새로운 산을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디까지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유관부서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해 보시고 정의해 보는 것 자체가 약간 고도화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 대표님. 네. 약간 디자인 시스템 그러니까는 뭔가 되게 똑똑한 거 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접근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쩌면 또 가볍기도 하고 저마다의 이해가 아까 해석이 다르다시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유를 하고 싶은 게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 공통된 단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악인 것 같아요. 베토벤도 오선지에다가 음표 그리면서 악보 만들었고요. 그게 클래식이었죠. 근데 지드래곤도 아무리 이제 힙하지만 그래도 악보에 가사를 쓰고 악보 음표를 찍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음악들이나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속도도 다르고 연주법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결국에는 통제, 자율 뭐가 맞는지는 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집안 사정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저희도 디자인 시스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기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검토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되 너무 좀 경직되지 않게 잘해야 돼, 약간 모두가 또 쓰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뭐 고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멋있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고선 작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분들의 이제 조언을 잘 들어봤는데 어떤 목적과 효과 또 expectation 이런 것들이 명확할 때 우리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공통적이었던 것 같고 또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 토크를 통해서 좀 그냥 잘 정리된 디자인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워킹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패널 세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